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빨리 사자, 뭐 이런 뉘앙스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올 초에 비해서 약간 실거래가가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종의 부동산 공포감 조성, 요것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6개월 만에 1억 반등, 미분양 무덤이었는데 이제는 반토막 굴욕에서 다시 몇십억 클럽으로 반전 소식, 아니면 미분양은 줄어들고 부동산 전망은 맑음, 요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 갈아타기 또 준비하시던 분들은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동산 데이터를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경우에 얼마든지 해석이 또 다양해지는데, 이를 통한 부동산 공포감 조성도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틀리거나 오류가 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짧게 일부 구간만 이렇게 똑 떼내서 해석을 하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이 쭉 하락해서 이제 7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고 서툴렀던 누군가가, 불인이가 8억에 이 집을 덜컥 샀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이제 6개월 만에 1억 반등, 이런 기사의 소스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이 집이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한 달 만에 1억 폭락, 이런 기사의 소스가 다시 될 수 있지만 이걸 또 누가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6개월 만에 1억 반등한 요즘 아파트 시세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서울 아파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거래를 해도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상승기든 하락기든 언제나 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몇 층이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가 몇 층이었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1억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1억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향이냐 동향이냐 서향이냐, 이 차이도 가격에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장 실입주를 못하는 어떤 갭투자 물건이냐,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실거주가 가능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수요층이 더 많기 때문에 수천만 원 정도는 쉽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돈에 여유가 있는 집주인분들은 전세 만기가 되면은 세입자를 새로 들이지 않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서 매도를 일부러 진행을 합니다. 이런 집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구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씩 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상형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주방과 거실에 맞통풍이 가능하고 요즘 신축급이면은 포베이 구조가 많이 있고 요게 또 몇천만 원씩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같은 판상형이라도 3베이보다 4베이가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판상형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바로 또 타워형 구조이기도 합니다. 주방과 거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작은 방들은 또 다른 방향을 보는 이런 구조들,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지고 빼지고 해서 거래가 되다 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거래 평형이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은 1억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많게는 몇 억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몇 억의 거래가 됐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비단 또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방문하셨을 때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영업 노하우다라고 주장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결론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이거 저번 달에 13억 찍었잖아. 그 전에는 이게 12억에 거래됐다가 그냥 한 번에 1억 올랐어. 지금 매물이 그래서 씨가 말랐어, 씨가. 집주인들이 막 이거 다 걷어들이고 지금 난리야, 이 동네가 지금. 뉴스에서는 매도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데요. 아이씨, 이거 애송이인 줄 알고 눈탱이 치려고 했더니 잘못 걸렸네.
그거는 딴 동네, 여기 말고 딴 동네. 여기는 달라, 분위기 자체가. 아유, 금매는 이미 다 팔렸고, 1억씩 올라서 지금 거래가 막 되고 있다니까? 여기 봐봐, 여기 실거래가, 여기 떡하니 여기 찍혔잖아. 실거래가는 거짓말을 못해요. 아이고, 세댁 참. 이렇게 층별, 구조별, 상황별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압축해서 단순화시켜서 브리핑을 해버립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꼭 이렇게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이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데이터를 거기에 맞게 또 꺼냅니다. 아이고, 저번에 그 12억 있잖아. 그거는 저층이어서 저층. 그리고 집 내부도,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개판이야. 그냥 이거 올수리 하려면 한 1억 이상 깨지겠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세입자가 아직 있어갖고, 입주하려면 1년도 더 남았어, 그거는. 세댁은 석 달 후에 이게 결혼식이라며. 에이,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되지. 안 맞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물론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러시는 건 아닙니다. 임팩트 있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연기를 할 때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양심적인 부동산 사장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두신다면 언젠가 내가 집을 살 때 아니면 팔 때 또는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 비슷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거는 앞서 말한 것들보다 심각한 집값 띄우기용 수상한 거래가 많다는 거고, 실제로 또 과태료도 수십억씩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함정을 파고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뉴스를 기준으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부모 자식 간에 17억 8천만 원에 신고가 갱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버립니다. 요즘 직거래가 유행이긴 합니다. 집값이 하락한 틈을 타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해줍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증여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익이니까. 그런데 이런 건은 기존의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난 최고가로 거래를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겠죠. 이거 봐. 결국 집값이 올랐어. 더 늦기 전에 17억 5천짜리 저거라도 사야겠다. 최고가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잘 산 거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A씨가 B씨한테 다세대 주택을 1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집값 띄우기를 위해서 실제 거래보다 4천만 원 높은 가격인 2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동네 빌라들의 호가는 이제 약 20%가 한꺼번에 쫙 상승하는 겁니다. 4천만 원,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변 시세 20%를 한꺼번에 확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빌라 소유주나 공인중개사들은 20% 올려서 실거래가 조작을 한 요 데이터를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봐봐요. 이 동네 빌라 가격이 실제 지금 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봐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실거래가가 여기 딱 찍혔잖아. 2억 미만짜리는 없어. 이제 이게 마지막 2억이라니까. 이거 지금 안 사잖아? 그러면 이거 금방 3억 가고, 3억 가서 그때 가서는 손님이 후회해도 나는 이게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빌라에만 영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빌라도 저 가격인데 우리 아파트는 그럼 이 정도 더 높여갖고 거래해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아파트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 조작 한 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과태료 9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어떤 허위 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거나 시세를 교란한 위법 의심 사례가 541건입니다. 신고가 계약 후 해제의 80%는 2021년도에 또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제가 2021년 가격이 항상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은, 아파트 가격 수준은 대략 2020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많은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거래 317건도 적발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잔금 지급 후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을 찾아낸 게 317건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수억, 수십억 하는 돈을 다 주고 나서 등기를 내 앞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날 바로 등기합니다. 내 앞으로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등 아직 등기가 될 수 없는 건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콕 짚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꼭 한 번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제 이야기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 이야기가 듣기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채널의 정체성은 부동산 폭등론이나 폭락론,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동산의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구차하게 여러분께 제가 좋아요를 구걸하는 제 모습이 정말 또 싫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가 전달돼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